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을님이 아침에 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 상수도 탱크 청소를 준비 중인데요. JB타임즈를 마을 방송으로 틀어놓고 오. 일 준비하고 싶네요. 아직 안 트셨다는 얘기죠? 심내요가 걸리네요. 네, 아직 안 트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을님 어서 트세요. 네. 그리고 김윤경님, 여름이 가는 게 아쉬운 건가? 매미가 창문에 붙어서 엄청 맴 하고 있습니다. 걔는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빨리 빠이빠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러면 가을이 오고 그러면 겨울이 오고 또 한 살을 먹는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거든요. 뭐 한 살 먹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다. 네, 아직도 창창하니까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웃었을까요? 이쁜 할매님, 네.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기차표 예매하느라 못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어폰 끼고 대기 중입니다. 어제 차표는 원하는 시간대는 못 끊었어요.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끊으셨으면 끊었을 텐데. 출퇴근을 기차로 하시나 보네요. 글쎄요. 음. 알권리님, 네. JB 어제 시사인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좋았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JB의 재능을 널리 알려라 라고 해주셨는데 외출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이제 보답 출연이어가지고 7월 초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저희 출연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해주셨죠. 네, 고정 출연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최종건 교수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이제 비웠기 때문에 3주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해 주셨고, 제가 또 강호의 도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구인 효과가 이제 유인 효과는 있었다. 당최님이 JB 처음 댓글 답니다. 어제 시사인에서 봤어요라고 해주셨으니까 거기서 보고 또 시선 집중을 알게 되신 분들도 이게 맞는 건가? 네. 이제 시선 집중을 통해서 시사인을 알게 되신 건가? 어쨌든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다. 네. 감사드리고요. 유진학님이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저 휴가 와서 듣습니다. 여기서 아주 쌩쌩하게 잘 들려요? 약 올리시는 거죠 지금. 그래도 뭘 또 약 올려요. 그냥 휴가 가서도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아셔야죠. 못 가는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죠. 그래도 님만이라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피로 싹 날리시고 오세요. 네. 네, 아까 이쁜 할머님이 기차표 예매가 출퇴근 예매가 아니라 추석 열차표 예매셨대요. 이번 주가 기차표 예매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치열하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실패하셨나 보구나. 어떡하지? 네, 아무튼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네요, 정말. 맞아요. 이제 더위도 끝이죠, 뭐. 그렇죠.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광복회 이야기 다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어떤 소식 전해드렸습니까? 국가보훈부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국가보훈부에 지시를 내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시요?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 그리고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려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가 모두 17개인데 독립 관련 단체는 1개, 호국 관련 단체는 10개, 민주 관련 단체는 6개인데 독립 관련 공법단체는 딱 한 곳, 그게 바로 광복회인데 광복회 말고 다른 곳도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순국선열 유족회, 3.1운동 기념사업회, 순직의무 군경 유족단체 등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법단체가 뭐냐? 뭐예요? 이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공법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하니까 뭐가 지원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2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법단체가 추가 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복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쪼개지겠죠. 싹둑 네.
잘릴 수도 있다.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필 왜 지금일까요? 굳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굳이? 관련해서 광복회에서는 이거 뭐 지금 단체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분석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 그러니까 착수검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지적됐던 그 이야기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보복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하려면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돼요. 아, 법을 바꿔야 돼요? 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당은 네, 뭐 동의하겠지만 야당이 어떻게 할지 따라 그러니까요. 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착수를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꼭 공법단체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광복회 말고 다른 데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일종의 밑돌 깔기 작업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갈라치기 이전에 갈라놓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운영비가 싹둑 잘려나간다라고 한다면 광복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광복회의 행보가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 것인데 혹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아,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렇죠. 파장과 효과는 있을 테니까 광복회 그거를 노린 거 입장에서는 아니냐. 압박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광복회에 가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독립보훈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광복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고요. 지금 딱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왜 지금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커피체리님이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의도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제2의 분석에 따르면 그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각을 약간 돌려서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평가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원론을 원칙으로 단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추가로 묻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은 검찰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 다시 말해서 원칙적인 수사 절차를 거쳤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모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팀이 출장 조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제기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원칙적인 수사였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팩트는 수사의 철저함과 엄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출장 조사는 수사의 철저함과 엄밀성이 떨어지는 상징적 사례일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검찰이 수집한 팩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평가를 하는 건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이 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내다본 것일까요? 앞서 들은 말 외에 추가로 한마디 더 덧붙였거든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 요 말을 추가로 했는데 이 말이 뭔 뜻이겠습니까? 나중에 상세히 보고 나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세히 보려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일까요? 이것도 궁금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기시켜드리면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에 그 수사 방식이요, 출장조사.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를 세워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이전에 원칙의 문제가 있었겠죠. 네. 네, 박상록 님이 이제 여당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는 잘 꺼내지 않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6200님,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백을 돌려주나요? 그러게요. 진짜 그거 궁금해지네요. 그 백은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기록물로 보존은 되잖아요. 참.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그냥 대통령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기록물인데 어떻게 개인적 용도로 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대표 회담 생중계에 대해서 어제 말을 한 게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 누가 대화하는 걸 불쾌합니까? 중요한 건 그 대화의 형식이 토론이냐 협상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저 답변은 동문서답 아니냐? 그냥 이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협상을 그 생중계로 하는 게 새로운 정치인가요? 그러면 생산성은요? 협상의 생산성은? 모든 걸 투명하게 말하는 게 새로운 정치 아니냐, 뭐 이런 뜻인가요?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틀째 실무 협상이 지금 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불발됐죠? 네, 어제도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자. 이건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실무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의제를 두고 어제 여야 대표가 기싸움을 벌였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제안 다시 하실 건가요? 회담에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네, 여기서 권한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권한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당내에 정리부터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더 멀리 용산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을 할 거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한동훈 대표가 회담의 의제 제안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아니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실무 협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의제를 추출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실무 협상 없이 그냥 바로 만나면 되겠네요. 그죠? 뭐 협상 도구도 그냥 생중계하자고 하는 판이니까. 그럼 굳이 뭐 저기 실무 협상했고 의제 조율하고 사전 조율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새로운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전으로 가는 것도.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1년 전에 김기현 전 대표에게 제안을 할 때는 다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래놓고 왜 1년 뒤에는 말이 바뀐 거냐 여당에서는 또 이 공격 포인트로 공격을 하던데 네. 과연 형식과 의제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은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지 요거를 조금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명품백 관련해서요. 네. 공매 절차 등을 거쳐서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된다고 하네요. 공매를 한다고? 현금화를 해서 예.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아니 그러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네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정상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공매 처리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아니 된 이것도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면서. 아니 어쨌든요. 권익위 해석은 그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확인해야 된답니다. 소유권이 아니. 여사한테 있나요?
뭔가 알수록 자꾸 물음표만 생기는데 어쨌든 한번 네. 지켜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석좌 교수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교수회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통상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인사위원회 심의도 서면으로 대치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 기준이 있습니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해양대 학칙상 석좌 교수는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벨상 등 국제 학술상을 받거나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뤘거나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장제원 전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교수의 주장이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장제원 전 의원의 학위는 2001년 중앙대에서 받은 언론학 석사 학위가 전부라고 합니다. 언론학하고 해양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력을 봐야 되는데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 해양 관련 상임위 활동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아마 교수회가 문제 삼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점 말고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장제원 전 의원은 친윤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양대 석좌 교수를 한다? 여권 내 영향력으로 봐서는 뭐 더 좋은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해양대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궁금했는데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어떤 보도냐? 장제원 전 의원이 해양대 석좌 교수에 지원한 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놓기 차원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기초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해수부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 부산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양수산부도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요. 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부산 지역 여권 인사 2명도 이미 장제원 전 의원에 앞서서 해양대 여기는 특임 교수에 네,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게요. 네, 촌철님들은 해양대가 국립대죠? 네. 국립대에서 이런 인사 괜찮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주시는데 과연 장제원 의원의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 문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공산당? 네. 112 신고 전화는 물론 113의 간첩 신고까지 다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간첩 신고. 예. 네, 전남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요원들도 펜션을 직접 방문해서 CCTV 등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펜션 측에는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 이거 누가 내건 거예요? 이 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개 모임. 예, 이 개 모임을 든 그 친한 가족 11가구가 있었는데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 개 모임 이름을 짓다가 한 개원이 우리 모임은 회장 말이 곧 법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짓자. 아이고. 이렇게 이름을 제안을 했고 다들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통과시켰다고. 아, 그러니까 이 현수막도 장난삼아 내건 것이죠. 네. 근데 아무튼 특별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득이요? 어떤 소득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항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저 정도면 국민의 항전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소득 삼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고 의식이 빛난 거니까요. 그죠? 간첩 신고까지 했다고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지금 항이 정도 뭐 항전태세는 거의 뭐 완비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예요. 레드헤어님이 반국가 단체네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인수님도 아이고 장난이 지나쳤어요라고 해주셨는데 토토로님 그리고 물푸레님 등등 많은 분들은 공산당 저거 약자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약자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죠? 그냥 공산당 이렇게 진 거잖아요. 네. 아무튼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YMC님은 웃자고 한 거에 죽자고 덤벼들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신고의식은 빛났다. 그리고 관공서도 빨리빨리 움직였다. 이게 소득이다? 항전태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